자, 다음 시간 시작할 텐데요. 여기 나오는 이 슬롯의 개념은 한번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인데,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들이 사용을 할 때 슬롯의 개념을 몰라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사실은 잘못 쓸까 봐 뭐냐면, 이제 이쪽에 나오는 개념인데, 얘랑은 아무 이상 없고 얘가 문제가 되거든요. 얘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려우신 경우에는 강의를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파고들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안 되는 이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개념은 한번 쭉 이야기 드릴게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튜플이 있었을 때 이 튜플이 저장되는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회색이 슬롯이에요. 회색이 그림에서 슬롯이에요. 슬롯은 뭐냐면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공간에 각각의 객체의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하시거나 C 하신 분들은 C에서는 포인터 배열인 거고 자바에서는 레퍼런스의 배열인 거죠. 그래서 각각 그 객체의 주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넘파이의 그림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찾을 수 있으면 그 그림 좀 볼게요. 있다.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을 때 그 리스트가 어떤 객체니까 객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진 뭔가 데이터가 있다는 그림이고요. 이게 슬롯이에요. 이게 슬롯이에요. 그리고 그 슬롯에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고 그건 무슨 주소냐면은 내가 어떤 객체가 있었을 때 그 객체에 대한 주소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객체는 또 내부적으로 실제 값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거기에 가야 실제 값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리스트에서 하나의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따라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숫자 하나에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정보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ND 어레이,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의 배열은 똑같은 0, 1, 2, 3, 4 값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이 ND 어레이가 그 데이터의 시작 위치를 알고 있고 거기에 연속 메모리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동작이 빨라요. 얘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접근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임의 접근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에서 객체 주소, 그 객체 가서
데이터의 주소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배우는 거야, 지금. 슬롯. 그러면 지금 여기에 슬롯에 주소가 있고 각각의 객체들이 있고 만약에 여기 문자열 같은 경우는 또 컨테이너잖아요. 그럼 얘도 슬롯을 갖고 있고 그 슬롯의 주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G하고 O에 대한 또 주소가 들어있을 거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슬롯은 연속이겠지만 슬롯은 이 하나하나가 갖는 얘네들의 그 객체 주소는 연속은 아니란 얘기죠. 근데 넘파이에서는 연속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요 X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 1, 2, 3, 4, 5가 있잖아요. 이 1부터 5는 연속 메모리에 있어요. 그거 찍어서 증명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파이썬에서는 다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우선은 그럼 얘네가 있다.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라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시죠? 슬라이싱 한 거죠. 자,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새로운 슬롯이 생긴다. 2, 3, 4 세 개의 공간을 가져요. 2, 3, 4니까. 그래서 B는 3개짜리 슬롯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주소는 똑같아요. 주소는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1000, 2000, 3000이 써 있었다면 여기도 1000, 2000, 3000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이 데이터가 다 생기는 게 아니라 슬롯 이만큼의 내용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긴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튜플을 가지고 슬라이싱 하면은 튜플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A의 2부터 5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프린트 A, B 했어요. 그러면 A는 그대로 나온 거고 B는 2번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가져온 거죠. 이만큼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B에 2에 0을 100으로 바꿔볼게요. B에 2에 0을 100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B에 B래. A에 죄송합니다. A에 2에 0. 그러면 A의 2는 여기고요. 그것의 0번은 여기죠. 그걸 100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출력을 해보면 여기도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이야기를 주세요. 지금 이렇게 동작했는데
B도 바뀌었다. 민조님 이해되셨고? 용주님 이해되세요?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이야기 주셔야 돼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또 다른 거긴 한데 여기도 리스트죠. 그리고 여기도 리스트예요. 리스트는 뮤터블 한 애니까 갱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봤었을 때 B를 이 A에 2:5라고 한다면 여기는 새로운 슬롯이지만 들어있는 내용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림은 따로 그렸지만 사실은 10번지, 20번지, 30번지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림을 같이 그려버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가지고 A의 2에 0번 했을 때 여기 또는 B의 0에 1번 그 두 개가 완전히 똑같은 대상을 말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주소를 찍는데 A에 2에 주소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B에 0번을 찍어보자는 얘기죠. 그랬더니 똑같이 나왔죠. 그러면 얘랑 얘랑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같은 거다. A는 2를 가지고 있고요. B는 A예요. 그러면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죠.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랑 얘랑 똑같은 거다. 그렇죠. 여기다 만약에 제가 B의 0에 1에 대해서 200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 200 들어가고 여기도 200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것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확실하게 하셨다면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되신 거고,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얘는 뮤터블이고 나머지는 이뮤터블이죠.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아, 얘는 뮤터블이에요. 셋은. 아직 셋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시키는지는 배우지 않았지만, 그래서 색깔을 제가 좀 바꿔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개 레벨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A에 0에 0이라고 한다면 누굴까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그림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A에 0에 0. 셋이에요. 속으셨죠? 지금 셋은 서브스크립션 할 수 없는 녀석이죠. A가 0을 하는 건 괜찮아요. 보세요. A가 0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A는 튜플이니까요. A는 튜플이에요. 그런데 A의 제로는 셋이죠. A의 제로는 셋이죠. 그래서 A의 제로 뒤에다가 이걸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나요?
자, 그러면 A의 1의 1의 2는 뭘까요? A의 1의 2. 여기를 잘 보시면 A는 튜플인 거죠. 그 튜플에서 1번이니까 콤마 뒤에 얘죠. 그럼 A의 1은 튜플. A의 1은 튜플. 그리고 그 중에서 또 1이잖아요. 그러면 A의 1의 1은 스트링이죠. 그리고 스트링도 컨테이너니까 또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0, 1, 2, V죠. 자, 그러면 A의 봅시다. 1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안 속는다 결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A의 1의 2라는 것은 1의 2 욕인데 이것의 바깥을 감싸고 있는 녀석이 튜플이죠. 그럼 못 바꾸죠. 그 아이템을 바꾸려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뮤터블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되죠. A의 1이라는 녀석이 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2는 100. 잘 생각하세요. A의 2면은 여기에요. 잘 보셔야 돼요. A의 2면은 여기에요. 얘를 바꾸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오, 세 분 다 맞추셨습니다. 얘를 바꿀 수 있나 없나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얘를 포함시키고 있는, 얘를 알고 있는 바깥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걔가 튜플이라서 안 되죠. 즉, A가 튜플이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테이너에서. 근데 지금 세 분 모두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A의 2에 0에다가 이건 어때요? 동작을 하나요? 보면 바뀌었죠.
왜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의 2인데 그 A의 2가 리스트죠. 그런 식의 어떤 동작들을 볼 수 있으시면 돼요. A의 2에 1에 0에다가 X를 넣겠다. 이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의견이 갈렸는데요. A의 2의 1이 뭔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는 얘니까. 이 녀석의 타입이 뭔가를 잘 찾아보셔야 되죠. A의 2는 여기고 그 중에서 1은 여기잖아요. 스트링. 스트링은 뮤터블이에요? 이뮤터블이에요? 그렇죠. 이뮤터블이죠. 네.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스트링은 이뮤터블입니다. 에러나죠. 그래서 요 정도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오프라인으로 그 칠판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이 그림을 빨리 이제 그림을 그리고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기억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뮤터블인지 뮤터블인지 내가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했을 때 걔가 누군지 누구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신 거죠. 근데 누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10을 20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튜플이면 안 되는 거고 리스트면 되는 거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set은 인덱스 쓸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가 다 돼 있어야 답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넘겨주셨고요. 카피하고 딥카피 개념을 보실 텐데 이 카피라는 개념, 딥카피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아마도 대부분은 카피 개념 쓰는 것들을 보시게 될 건데 카피가 뭐냐라는 거죠. 카피는 아까 우리들이 슬라이싱 할 때 그 개념이에요. 슬라이싱에서 뭘 했지? 뭘 했냐면 새로운 슬롯 만들고 거기다 내용 복사했죠. 그 개념인데요. 지금 num1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2차원 리스트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리스트가 두 개의 리스트를 이렇게 품고 있죠.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num1이라고 하는 슬롯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슬롯도 리스트, 두 번째 슬롯도 리스트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는 거고 각각의 리스트는 세 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정수 객체 주소를 갖고 있겠다. 자, num1의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num2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잠깐만요.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 보시면 방금 본 그림이고요. 카피, A 점 찍고 카피. 어떤 자료 구조들은요. 대부분 카피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카피를 한다라는 것은 쉘로우 카피,
하고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 그럼 얘는 뭡니까? A라는 것과 같은 크기의 슬롯을 생성하고 내용은 복사하는 거다. 우리 슬라이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새롭게 만든 슬롯이라는 그림이에요. 새롭게 만들었어요. 주소가 얘는 0x424, 얘는 0x344 써있죠? 다른 거라고요. 하지만 내용이 똑같아요. 그 소리죠.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면 B의 제로하고 A의 제로, B의 1하고 A의 1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하고 나서 제가 출력을 합니다. print id num1의 제로, id num2의 제로. 그 다음에 1번 이렇게 출력해 보자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죠? 똑같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이렇게 동작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연습장이나 뭐 이런 데다가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지를 그려볼 수 있으세요? 넘 1의 1이라는 것은 뭘까? 0을 3개 곱한다는 거는 0을 3개 갖는 리스트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0의 0, 0의 1, 0의 1을 10, 20, 30으로 바뀌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A가 있고 B를 A에 카피하면 슬롯이 새로 생기고 주소는 똑같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근데 이렇게 바꾸자는 거죠. 그냥 이 0 곱하기 3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 그림이거든요. 0이 하나 아니 잠깐만. 이 그림이다. 0이 하나 있고 3개의 정보를 갖고 있는 요 그림인데 num1 이게 num1이라고 할게요. 이게 num2
암호문을 써주셨어요. 오케이. 한번 볼게요. 지금 넘원의 원을 바꿔라라는 거니까 넘원의 원 여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누구를 바꾸냐면 얘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요 링크가 이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룹이 이미 돼 있는데. 아닌데. 이렇게. 얘가 주소가 바뀌는 거죠. 3000 이런 식으로. 지금 얘 주소를 3000이라고 했을 때 얘 주소는 1000, 얘 주소 2000, 얘 주소 3000. 넘원의 원을 바꾸라는 거니까 넘원의 원이 바뀌는 거잖아요. 0 3개 갖고 있는 걸로. 그리고 넘원의 제로, 넘원의 제로 여기죠. 그러면 10의 값을 갖는 애가 있을 거고 이제 얘는 얘를 가리킨다는 거죠. 얘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비껴 그릴게요. 그럼 여기서도 객체가 메모리에 있을 거고 그게 20값, 그게 30값을 갖는 새로운 객체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는 얘는 얘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제 여기 있는 1, 2, 3은 가리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넘1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가로로 가서 10, 20, 30, 19요. 두 번째는 000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넘2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와서 10, 20, 30을 찍을 거고 얘는 4, 5, 6을 찍을 거죠. 맞나 틀리나 한번 실행을 해보자. 그래서 얘는 좀 그렇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넘 3을 썼구나. 아이고 잠깐 요거 빼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10, 20, 30에 000, 10, 20, 30에 4, 5, 6. 자, 만약에 이제 넘 3이라는 거는요. 여기에 딥카피한 거거든요. 딥카피는 카피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그 카피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써갖고 넘1을 딥카피해서 넘3 만든 거예요. 딥카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슬롯은 다 새로 만들어요. 슬롯은 다 새롭게 만들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C도 새롭게 만들어졌고 C가 가리키고 있던 C의 제로와 C의 원도 리스트잖아요. 그 리스트도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메모리를 새롭게 할 때. 그래서 주소가 1000, 2000이 아니고 3000, 4000 이런 식으로 달라요. 물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트 객체에 대한 주소는 같아요. 여기 주소는 같아요. 그런데 C, C0, C1 하고 A, A0, A1 얘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주소를 찍어봤네요. 넘1, 넘2, 넘3에 대해서 주소 찍어봤고 값 찍어봤고 값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그것을 제로하고 1에 대해서도 주소를 찍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얘가 A예요. A예요. 우리 요 그림으로 봤던. 자, 그리고 얘는 B고 얘는 C라고 보시면 돼요. 뭐 넘1, 넘2, 넘3나 ABC나 순서대로 보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슬롯 맨 바깥쪽에 있는 슬롯 주소만 다르고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주소는 같은 게 카피. 딥 카피는 다 달라요. 바깥쪽도 다르고 안쪽도 다르고. 그러니까 딥 카피는 슬롯이란 슬롯은 다 새롭게 만들어 이 소리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죠. 완전 다른 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넘3의 0의 2번 이라는 것을 30으로 바꿨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바꾼지 모르니까 잠깐만요. 위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다시 실행하고 실행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얘만 30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애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슬롯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신다면 여기만 바꾼 거예요. 여기만 3이 아니라 30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넘3라는 애는 지금 넘3의 제로에 2번을 바꿔라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거 가리키지 않고 얘만 30으로 바꿨다는 거죠. 이쪽하고 아무 상관없이. 붙여둘게요. 코드랑 똑같이. 그리고 요 그림 하나는 드릴게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F부터가.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곱하기 하고 더하기 연산 우리들이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것에 대해서 슬롯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만약에 컨테이너에 더하기 연산이라면 여기 컨테이너에 3개의 슬롯이 있고 이쪽 컨테이너에 2개의 슬롯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3개, 2개니까 5개 아이템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곱하기 3은 앞에 있는 것이 하나의 슬롯을 가지고 있을 때 곱하기 3 하면 3개짜리 슬롯을 준비하고 이 내용을 3번 똑같이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2개는 매우 많이 쓰는 거고 올바른 개념이고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중 구조예요. 하나, 둘, 이중 구조. 그럼 슬롯 속에 슬롯 있고 그 슬롯이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구조예요. 자, 요거예요. 슬롯이 있고 그 속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도 또 하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자, 요 구조라고 했을 때 이 곱하기 3은 이 바깥쪽에 있는 녀석을 보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녀석이 지금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3개짜리 슬롯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주소를 복사한다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이 바깥쪽에 있는 애가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짜리 슬롯이고 그것을 3개짜리 슬롯을 하나 만들어서 얘를 복사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2개? 이렇게 2개만 이해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쓰시는데. 다만 기억하실 게 뭐냐면 중첩된 이중 구조인데 뮤터블한 녀석을 이렇게 복제해서 쓸 때는 조심해라. 잘 보세요. 만약에 제가 A에 0을 100으로 바꿔요. 괜찮네요. 그런데 A의 0번이 원래는 리스트였잖아요. A의 0도, 1도, 2도 다 리스트였는데 그 리스트가 인트로 바뀐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A의 0의 0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A가 얘를 3번 갖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3개가 사실은 똑같은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A의 0의 0인 여기를 100으로 바꾸고 싶었으나 실제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어디 그림이 있을까요? 여기다. 요 그림은 지금 얘가 0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고 그 리스트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요 바깥쪽에 요거 얘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는 공유한다는 거죠. 세 개가. 여기에 만약에 0x10이 들어있었으면 하나, 둘, 세 개가 다 0x10이에요. 얘가 0x10이라는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라고 봤을 때. 여기도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 이 내용을 바꿔버리면 얘도 똑같은 걸 참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0을 3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그림이잖아요. 여기. 이 안쪽에 있는 그만큼 색깔이 0 곱하기 3 하면은 3개의 슬롯이 있고 0을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의 리스트를 아이템으로 하는 리스트가 얘죠. 그걸 곱하기 3 한다는 건 여기 있는 이 녀석만 3개짜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0x10이었다면 여기는 3개도 뭐예요? 다 0x10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바꾸면 3개가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값을 바꿨어요. 제가 여기 값을 하나만 여기를 다른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든 이렇게 접근하든 이렇게 접근하든 똑같은 걸 접근하기 때문에 3개가 바뀐다는 얘기죠.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0이 9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0이 3개밖에 없다. A에 0에 0을 100으로 바꾸고 나서 출력을 하면 3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 구조로 된 것에 대해서 둘 다 뮤터블 할 때는 곱하기를 쓰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쓸 일은 글쎄요. 우리들이 프로그램 짤 때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저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필요할 때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운영체제나 이런 데서는 사용이 돼요. 내가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같이 바뀌는 개념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 알고리즘 문제 풀거나 보통의 그 프로그램에서는 안 쓰죠. 그렇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얘랑은 다르죠. 이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걸 복제라는 거는 똑같은 주소라는 거잖아요. 완전 달라요.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0을 3번 복제한 게 A. 0을 갖는 리스트를 3개 똑같이 가리키는 게 B. 0이 3개인 리스트를 똑같이 가리키는 게 C다.
그리고 A의 0에 10을 넣었을 때, B의 0에 0에 10을 넣었을 때, C의 0에 0에 10을 넣었을 때. 프린트 A, B, C를 하게 되면 A, B, C. 그럼 문제는 B하고 C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 개념을 원치 않았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B 같은 경우는 0을 3개 갖는 이중 구조를 만들고 싶다. 이때 컴프레hension을 사용하시면 돼요. B에 대해서 4, 레인지 3. 하나만 바뀌었죠. C에 대해서 0이 3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써야 된다 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실은 곱하기하고 더하기만 알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나는 바꾼 적이 없는데 값이 바뀌어 있어. 대체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주소도 찍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얘가 복제하는 거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알고 해결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근데 쉽게 가르칠 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요. 그냥 이것만 해요. 2차원으로 0 채워진 배열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드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요. 아, 오늘 끝내고 싶었는데 됐네요. 자, 여기까지 개념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내용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보셨던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 짓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1시간이나 조금 초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리컬시브 재귀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 정도 하고 그러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2048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날짜나 이런 것들을 임의로 정해 볼 텐데 혹시 안 되시면 이야기 주세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